사람은 절대 안 될 줄 알았던 순간에 가장 깊이 빠져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 유정민입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딸과 사위 덕분에 홀로 늙는 걱정은 잊고 살았죠. 딸 지수는 30살 전자공학 박사과정 막바지에 영국으로 1년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위 윤재석 41, 자기 손으로 쇼핑몰을 키워낸 성실한 청년이죠. 딸 덕에 한 가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수가 떠나던 날 집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낮에는 각자 바빴지만 밤이 오면 정막이 덮쳤습니다. 식탁도 거실도 어쩐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며칠은 서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괜히 늦게 들어오고 밥도 대충 먹고 각자 방에 틀어박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이 있을 땐 느끼지 못한 미묘한 틈이 생겼습니다. 퇴근한 재석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이 괜히 짠했습니다. 저걸 왜 혼자 먹고 있지?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계란 하나 깨서 얹어주었습니다. 장모님, 안 주셔도 돼요. 에이, 너 혼자 먹으면 싱겁잖아. 별말 아닌데 그 순간 둘 다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재석 밥상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봐서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늦게까지 일하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라고 메모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재석이 늦게 들어오더니 맥주 2캔을 꺼냈습니다. 장모님도 한잔 하시죠. 됐다니까. 같이 마셔요. 혼자 먹으면 뭐해요. 서로 소파에 앉아 캔을 부딪혔습니다. 조금씩 풀린 긴장 속에 그는 요즘 힘든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지수 없이 살려니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그 순간 재석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남은 그의 체온이 밤새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사이는 아무 일 없던 척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순간들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퇴근 후 같이 마트에 가고 장바구니를 같이 들고 작은 봉투 하나 받아주다 손이 겹치면 웃음이 났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타준 커피를 그가 허리를 숙여봤습니다. 그때마다 머리카락 사이로 젖은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욕실 문이 살짝 열려 그가 수건을 챙기는 모습, 방문 앞에 벗어둔 양복 셔츠,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안 돼, 안 돼. 머릿속은 막았지만 몸은 이미 재석을 향해 조금씩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같이 있으면 위험한 생각이 커집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참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밤으로 조용히 걸어갑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조심하는 척하면서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는 척하지만 자꾸 같은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뒤에 있던 재석과 어깨가 닿았습니다. 죄송해요. 하며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 남았습니다. 그 웃음이 밤이 되어도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그가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자기도 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려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가 갑자기 눈을 뜹니다. 장모님 놀라셨죠? 그가 제 손목을 살짝 잡습니다.
작은 손길인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지수의 사진을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 없는 동안 내 남편 잘 챙길게.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재석은 나에게 조금씩 마음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모님은 지수 없으니까 허전하시죠? 저는 모른 척 웃었습니다. 허전하지.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저도요. 솔직히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대신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내 손가락을 타고 심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서로 더 쉽게 손을 잡았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도 누가 보면 시어머니와 사위가 아니라 그냥 중년 부부 같았을 겁니다. 하루는 재석이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장모님, 저 잠깐 앉아도 돼요? 거실 소파에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제 머리카락에 손을 뻗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뭐 묻었어요. 사소한 터치였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그 손길이 길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살포시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목덜미를 살짝 스쳤습니다. 재석아, 안 돼. 제 입에서 터져나온 작은 거절이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당겼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입술이 닿기 전 나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짧은 입맞춤이 왜 그렇게 깊게 스며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딸 지수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몸을 떼어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장모님, 저 진짜 요즘 그가 무너지듯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토닥였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무너지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손끝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약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깊어질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우린 서로의 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짧았던 입맞춤은 마치 마음의 불을 지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둘 다 아무 일 없던 척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스킨십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퇴근 후 주방에 서면 그가 제 허리를 가만히 지나쳤습니다. 장모님, 조심하세요. 허리에 닿은 손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장 보러 가는 차 안에서도 별말 없이 창밖만 보면서 서로의 손등을 슬쩍 스쳤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엔 제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길어진 외로움이 이제는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집안 곳곳이 숨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딸이 있을 땐 소란스러워 좋았는데 이제는 재석의 숨소리만 내 귀를 간지렸습니다. 하루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 상 차렸습니다. 장모님, 이거 언제 다 하셨어요? 그냥 너 요즘 힘들잖아.
그는 젓가락을 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버텨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 눈빛이 밥상 위에서 엉켰습니다. 재서가 우리 이러면 안 돼. 입으로는 막으면서도 손은 놓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거실의 불을 다 꺼두었습니다. 서로 방에 들어가면 괜히 문틈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기 전이면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다시 봤습니다. 늘 아줌마 같았던 내 얼굴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늘 펑퍼짐하던 잠옷 대신 조금은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더 잘 알았습니다. 어느 밤 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눈이 빨갰습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그가 내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목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소파에 앉은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내 무릎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지수 생각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머리칼 사이로 그의 숨결이 전해졌습니다. 내 허벅지를 스치는 그의 손길에 심장이 미쳤습니다. 나는 그 손길을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이젠 장모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그가 내 무릎에서 고개를 들어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이 내 모든 이성을 갉아먹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손이 내 볼을 붙잡았습니다. 우린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머릿속은 수백 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그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창문 너머 밤비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내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민 씨, 그 부름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그날 밤 끝내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을 넘을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 손등에 남은 그 사람의 온기가 계속 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침에 마주쳤을 때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장모님,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하나? 머릿속은 수십 번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날 밤 재석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엔 내가 해둔 저녁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왜 저녁 안 먹었어? 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내 앞에 앉았습니다.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 씨, 그 한마디에 나는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볼을 스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돼? 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내 입술을 막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럽던 입맞춤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 그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내가 먼저 다시 잡았습니다. 우린 거실 불을
끄지도 못한 채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목덜미를 타고 어깨를 스쳤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걸 숨김없이 내주었습니다. 멀리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한데 내 귀에선 심장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쇄골에 닿을 때마다 나는 더 깊이 빠졌습니다. 우린 그 밤 모든 걸 넘었습니다. 숨이 진정되기도 전에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손가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수한텐 말하면 안 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안 해요. 근데 정민 씨, 이제 어떡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그날 새벽 나는 그가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저질렀는지 알면서도 후회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내 몸을 채웠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잔인하죠. 금기라 믿었던 벽이 무너지자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지수의 사진을 나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는 사이에도 내 손목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끝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 밤 이후 우린 더 이상 사위와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뭐 하는 거야? 하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이 만든 틈에 우린 함께 빠져버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칼에 내 손가락을 한 번 더 묶었습니다. 창밖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우린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어색해진 건 잠깐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자 죄책감마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있던 지수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딸을 반갑게 안았을 때 내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엄마,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지수는 해맑았습니다. 곁에서 재석은 평소처럼 아내의 가방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 셋은 다시 한 지붕 아래 살게 됐습니다. 지수가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웃고 있는 지수와 재석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텅 빈 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재석이 내 앞에 섰습니다. 정민 씨, 못 주무세요? 그 작은 속삭임에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지수가 방에서 머리를 말리는 동안 재석은 재빨리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소파 뒤 어두운 공간, 우린 짧게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조심해요. 그가 웃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묶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수가 출근하고 집을 비울 때마다 조용히 재석과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언제? 그의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은 내게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덕에 집안이 돌아가네. 그 말이 들릴수록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켰습니다. 어느 오후 지수가 학교에 간 날 나는 일부러
재석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커튼이 살짝 내려진 방 안은 햇빛으로 부드럽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내 허리를 천천히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덜미를 가만히 감았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더 큰 달콤함이 내 몸을 감쌌습니다. 짧고 조심스런 키스가 곧 더 깊은 속삭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무도 모를 낮의 미래가 우릴 더 강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은 늘 금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은밀한 오후. 지수는 오늘도 우리를 모른 척 웃고 나는 더 당당히 그 틈을 파고듭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없습니다. 41의 재석, 55의 나 유정민. 우린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밤도 서로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며 조용히 달콤히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영원히 우리만의 것. 사람들은 말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은 늘 금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은밀한 오후. 지수는 오늘도 우리를 모른 척 웃고 나는 더 당당히 그 틈을 파고듭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없습니다. 41의 재석, 55의 나 유정민. 우린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밤도 서로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며 조용히 달콤히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영원히 우리만의 것. 여러분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